바랍니다. 네, 경북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세종시 행정 수도 완성이라는 그 사실 뭐 다 잘 아실 테고요, 그죠? 당시 후보자께서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해수부 이전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성하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 또한 이전 얘기가 안 나오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해수부 장관이 되시면 부산 이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시고 계신데, 지역 간의 형평성의 원칙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주에 기후에너지부 설치해달라는 김용록 전남지사님께서 최근 전남 나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계세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국가 전략이라는 취지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기후 에너지부를 나주로 아니, 옮기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국가 전략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후보자님께서 특수 임무를 받고 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남 지사께서 주장하는 이 부분도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동의하지 않고요. 못합니다. 예. 광주로의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광주시는 현재 문체부 산하기관인 서울예술단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의처럼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본부 자체를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균형 그 발전이고 본주에 속하는 똑같은 문제가 얘기인 아닙니다. 거죠. 그게 다를 이유가 예.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반대하시면 본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돼요. 이것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대한민국의 말씀이시죠? 성장 전략 차원에서 구상이 된 것이지. 후보자님 단순히 반대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지역에 특화되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그런 균형 얘기가 안 나올 수 발전이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거예요, 범주를 후보자님. 벗어나 차원에서 저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의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엉키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후보자님, 대구 경북에서는요, 의료 산업 클러스터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좀 대구로 이전에 달라는 주장이 있고요. 울산의 중화학 산업, 경남의 기계조선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역을 이전하는 주장, 강원도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부 이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지역 균형 발전의 그 항목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토를 4분 오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한다는 게 이게 누더기식 행정이지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그게.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국가적 비전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안 서고요.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재배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이 가늠할 문제인데, 이게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 도구로 다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우리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장관이 되시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좀 들어도 답변 한번 되겠습니까? 해보시죠.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쭉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그야말로 행정 수도를 형해화시키고 행정 수도를 세종에 건설하겠다라는 그 큰 흐름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 또 정책 협의라든지 뭐 이런 그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어야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 하나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큰 흐름, 큰 틀이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그런 균형 차원에서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장관 되시면 후회하는 일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2022년 대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 그 주식 거래한 거 있잖아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방산주 대량 보유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적 있잖아요. 당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발표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며 조롱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비판을 했어요. 여전히 그거에 동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조롱은 아니고요. 예. 예, 지지자들이 이제 이게 뭐 정신도 없이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 상황은 예. 그다음에 그대로 후보자는 표현한 그 겁니다. 당시 예. 주식 거래한 적 없어요? 저는 없지만 제 집사람이 한 적은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주식 거래를 엄청나게 잘 하셨네요. 보니까 예, 손해는 당시 많이 봤습니다. 2021년, 22년도 이 시기에 JST나 주가가 상승세를 더 안정기에 들어간 국면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고 적절했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시겠어요? 국회의원은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3천만 제가 원 이상이 말씀하는 아니잖아요. 거는 후보자님께서 이재명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주식 거래한 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아내분이 그 주식 거래한 거는 괜찮나요? 글쎄 저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연결이 아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제 집사람이 주식 거래한 것이 어떤 연관성,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분께서 얻은 이익도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이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이고요.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천만 원 넘습니까? 3천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그래서 그 당시 그때 그 상황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뒤에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실망하고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의 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몇 가지